자, 1번 보겠습니다.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렇죠? 힘을 주면은 물체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킨다. 속력, V를 변화시킨다. 뭐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랬어? 시간,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가속도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라는 말이랑 힘을 주면 속도가 변화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물체가 속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 아니라고 했어요. 속력이 변한다는 소리가 힘이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차이점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잘 가고 있다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가 힘을 주면은 되튕겨 나가든지 아니면 방향을 꺾어버리겠죠.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 2번, 관성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이불을 털어서 먼지를 떼어낸다,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다, 버스를 출발할 때 뒤쪽으로 밀린다, 망치 끝을 바닥에 쳐서 망치 머리를 끼운다. 나머지 다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위로 던진 물체가 아래로 내려온다. 이거는 뭐 때문이지? 중력 때문이죠. 니은만 틀렸습니다. 3번, 알짜 힘이 0인 물체의 속력과 방향으로 오른 것은 힘이 0이야. 힘이 0이야. 그럼 뭐도 0일까? 가속도가 0이란 소리지. 가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가속도가 0이란 소리는 속도의 변화량이 0이란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또는 정지해 있는다. 찾으면 돼요.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그림은 수평 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철수가 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직선 운동하는 동안 컵의 음료수가 가 또는 나처럼 되는 경우가 있었다. 철수는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전진하는지 또는 후진하는지 알 수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있었는데 가 같은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어.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는, 이렇게 물이 생겼다는 소리는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쪽 방향이 운동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엑셀 밟은 거지. 급출발한 거지.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색깔 다르게 할게요.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버스였다면은, 운동하고 있을 때 이런 모양이 갑자기 생겼다면은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지. 급제동. 그러니까 이쪽으로 운동하는지 이쪽으로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급출발하느냐 급제동, 브레이크를 밟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 상태는 등속도 운동은 아니고 가속도 운동하는 중이지, 멈추든지 출발하든지 그런 모습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쪽으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뭐도 모르는 거야? 출발, 빠르게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단 뭐는 아니다? 등속 운동은 아니다. 물이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하지만 나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건 요거 하나 있죠. 정지 상태든지, 달린다고 했으니까 정지는 아니겠네. 달리고는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는 몰라. 하지만 무슨 상태라는 건 확실해? 등속 운동이라는 건 확실해요. 왜? 물이 기울지 않았으니까. 자, 기억. 가에서 버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다? 몰라요. 버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빨간색처럼 왼쪽으로 운동하는 동안에는 가처럼 유지됐다면은 버스는 급제동, 브레이크를 밟는다. 즉 속력이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자,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 알짜 힘은 속도가 변하면, 알짜 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을 다 더한 걸 알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F는 ma라고 했어. 즉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가속도가 없지, 속도의 변화량이 없지. 따라서 여기서는 알짜 힘이 얼마야? 0. 그리고 가번에서는
속도가 변하니까 급출발이든 급제동이든 엑셀을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속도가 변하니까 등속도가 아니지. 즉 가속도가 있죠. 힘이 0이 아니죠. 따라서 가는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요.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틀렸어요. 크다죠. 무조건 크다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다른 배에 밧줄을 메고 잡아당길 때 자신의 배도 끌려가는 모습이래. 내가 이 배를 잡아당기면 이 배도 나를 잡아당긴대. 뭐랑 같은 거야? 그렇지. 작용, 반작용이죠. 자, 원리가 적용되는 예, 기억. 옷을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져 나간다. 관성이에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관성이지. 풍선은 바람이 빠져나오는 풍선은 바람이 빠져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대. 이거를 풀어서 쓰면 뭐야? 풍선이 바람을 왼쪽으로 밀면, 뒤로 밀면 바람도 풍선을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풍선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맞아요. 정답은 작용, 반작용 2번. 자, 그림은 두 물체 A, B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FAB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요.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 B에 있어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BA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작용점이 어디야? A에 있어요. B가 A를 미는 힘. 무슨 상관관계지?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FAB랑 FBA랑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 단 작용점이 서로 한테 있기 때문에 얘는 A의 작용점이 있고 얘는 B의 작용점이 있으니까 두 힘은 더할 수 있다 없다? 두 힘은 더할 수 없습니다. 두 힘은 더할 수 없어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따라서 기억, 작용, 반작용 크기는 같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답은 5번.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50kg인 철수가 질량이 2kg인 물체를 들고 정지해 있대요. 정지라는 말은 모든 힘의 합이, 알짜 힘이 얼마란 소리야? 0. 알짜 힘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할게. 합이란 뜻이에요. 알짜 힘은 0이래요. 봅시다. 자, 무슨 힘이 있을까? 여기서 철수가 박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체를 들고 있는 힘. 철수가 물체를 드는 힘.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어? 위로. 누가 작용점이에요? 철수를 미는 거예요? 박스를 미는 거예요? 박스지. 이렇게. 철수가 상자를 미는 힘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있겠죠. 무슨 힘이 있을까? 박스가 철수를 미는 힘. 이 두 개의 힘은 어때? 작용과 반작용이죠. 또 무슨 힘도 있을까? 이 박스에 작용하는 힘. 그렇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죠. 그거의 반작용은 뭘까? A, B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 또 다른 힘 뭐가 있을까? 지구가 철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반작용 뭐 있을까? 지구가 철수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철수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이 두 개의 힘의 크기,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의 무게와 영희의 무게, 철수의 무게와 영희란다. 철수의 무게와 상자의 무게가 더한 무게가 누굴 짓눌러? 바닥을 짓눌러요. 철수와 상자 더한 무게가 철수의 발이 바닥을 짓누르는 힘. 몇 킬로그램으로 누르고 있어요?
52kg으로 무게로 누르고 있어요. 누르는 힘이 반작용. 바닥이 철수 발을 밀어 올리죠. 몇 킬로그램짜리 힘으로 누르고 있어? 52kg짜리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표현한 거를 다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작용 반작용을 그림에다가 다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 문제에서만 사용되는 거 넣어도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해보는 연습은 해보자. 자,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봅시다.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쳐요. 발을 떠받치는 힘이에요. 몇 킬로그램짜리 힘으로 떠받쳐야 될까? 52kg을 버티면서 떠받쳐야 돼요. 철수가 물체를 떠받쳐요. 철수가 물체를 떠받쳐요.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를 떠받치고 있을까? 2kg짜리 물체를 떠받치고 있어요. 따라서 철수가 물체를 떠받치는 무게는 2kg. 수평면이 철수를 떠받치는 무게는 52kg. 따라서 힘의 크기도 몇 배가 차이가 나겠다? 26배가 차이가 나겠죠.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여기 나왔네. 중요하다고 그랬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뭐예요?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얼마만큼 증가했어? 주의해야 돼. 15 아니야. 빼기 처음 5m/s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5에서 15, 10만큼 증가했지. 따라서 5m/s 제곱이 돼요. 가속도는 5m/s 제곱이에요. 1초일 때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일까? 0일 때는 5였고 2초일 때는 15였어. 가속도가 5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1초마다 속도가 5m/s씩 증가한다는 소리지. 따라서 처음은 5였고 나중은 15였으니까 1초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 10m/s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도랑 속력이랑 선생님 구분 안 하고 선생님 막 말해줘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2학년 때 물리를 배우게 되면 요거 두 개를 구분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거 구분했다가는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구분 안 하고 속력이랑 속도랑 지금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 거예요. 9번입니다. 그림은 A에서 B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의 위치를 주의하세요.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0초이면 얘는 몇 초야? 0.1초. 얘는 몇 초? 0.2초. 얘는 0.3초, 0.4초라는 거를 알고 출발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0.1초라고 그랬지. 속력이 얼마가 될까? 속력은 시간당 얼마만큼 이동했느냐의 문제니까 0.1초당 몇 센티미터? 8cm 이동했죠. 따라서 여기는 속도가 얼마야? 80cm/s예요. 1초당 80cm를 가는데 여기서는 왜 8cm밖에 못 갔을까? 0.1초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속도가 얼마가 돼요? 여기는 속도가 0.1초 동안에 6cm 가니까 60cm/s. 속도가 여기는 얼마가 돼? 40cm/s. 얘는 얼마? 20cm/s.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네. 얼마만큼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속도가 20cm/s씩 감소하고 있어요. 몇 초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선생님 20cm씩 감소하고 있어요. 20cm/s씩 속력이 감소하고 있어요. 몇 초당? 그렇지, 주의하셔야 돼요. 몇 초당이야? 0.1초당이에요.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나올까? 200c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야. 0.1초 동안이야. 1초라는 말 어디도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써도 되고 2m/s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틀렸죠. 자동차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방향은,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으로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지. 근데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는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다는 거야? 힘은 못 오게끔 이렇게 반대로 주고 있다는 소리지. 따라서 같다가 아니고 반대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예요. 그림은 원통이 수평면인 유리판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것을 0.5초, 1초가 아니면은 여하튼 주의하세요. 0.5초 간격으로 낸 거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초. 여기가 만약 0초라면은 여기는 0.5초, 여기는 1초, 여기는 1.5초, 여기는 2초, 여기는 2.5초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미터예요. 센티미터 아니에요. 얼마만큼 속도가 걸렸을까? 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느냐죠. 따라서 얼마만큼 갔어요? 0.15m 이동했어요. 몇 초 동안? 0.5초 동안. 따라서 속도는 얼마야? 0.3m/s예요.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속도가 얼마야? 0.3m/s. 여기는 얼마야? 똑같죠? 계산해 보면 똑같아요. 0.3m/s. 여기는 얼마야? 0.3m/s. 여기도 0.3m/s. 여기도 0.3m/s.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 등속 운동했어. 등속 운동했다는 소리는 속도가 똑같았다는 소리는 뭐가 없다는 소리야? 가속도가 0이란 소리예요.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F는 ma.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힘도 0이란 소리지. 알짜 힘이 0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물체 속력은 0.3m/s. 맞아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이다. 이물체 운동은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 힘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쭉 움직이더라. 아무 알짜 힘이 없는데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림 가와 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둘 다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하는 두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고 했는데 특별히 초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1초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모는 종이 위에 찍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질량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따라서 얘 질량을 2m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해봅시다. 2kg, 1kg 해도 돼요. 자, 두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초마다 일정한 간격마다 갈 수 있는 거리를 모는 종이로 표시했어요. 한번 볼까요? 얘는 2칸 갔어. 얘는 3칸, 4칸, 5칸, 6칸.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속도는 간 시간, 시간분의 간 거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뭐 특별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1초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뭐 1초당 1칸 이게 속도가 되겠죠. 따라서 1초당 3칸, 1초당 뭐 4칸, 1초당 5칸, 1초당 6칸.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씩 변하고 있지?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는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움직이는 방향에서 뒤에서 계속 밀어주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지. 힘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 되겠죠. 운동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힘까지도 이쪽으로 주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가속도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시간당 얼마만큼 속도가 변하느냐예요. 근데 얼마씩 변하고 있어? 보면 알겠지만 한 칸씩 증가하고 있지. 따라서 가의 가속도는 한 칸씩이에요. 1초 제곱마다. 그러니까 1초당 한 칸씩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계산하면은 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칸 같고 여기는 4칸 반 같고 얘는 4칸 같고 여기는 3칸 반 같고 여기는 3칸 같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얘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자꾸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따라서 운동 방향은 이쪽인데 힘은 어디로 주고 있는 거야? 모독에 맞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지. 따라서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나올까? 가속도는 계산해 보세요. 0.5칸이 돼요. 그러니까 1초당 0.5칸씩 속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가의 가속도랑 나의 가속도는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 가가 2배가 커요. 근데 질량은 얼마 차이 나는 거지? 질량은 나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지. 따라서 힘은 어떨까? 힘은 누가 더 셀까? F는 M 곱하기 A인데 가에서는 질량은 M인데 가속도는 나보다 2배가 더 커요. 나는 질량이 2배 크고 가속도는 가의 절반이에요. 따라서 곱한 값은 어때? 똑같겠지. 따라서 가와 나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맞죠? 얘는 점점 빨라지는 게 얘보다 더 속도 변화가 큰데 2배 정도 속도 변화가 큰데 얘가 절반으로 가볍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힘의 크기는 같겠죠.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뭐지? 가속도. 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같지 않죠. 누가 더 커? 가가 2배 정도 크다고 했어요. 질량의 크기는 나가 크죠. 공이 받는 알짜 힘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같다. 서로 반대가 되겠죠. 틀렸어요. 공이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둘 다 같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보면은 쫄지 말고 겁내지 말고 X축부터 읽고 Y축 읽으라고 했지. X축은 어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변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0초에서 2초까지는 어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고 5초에서 8초까지는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몇 초 동안에? 0초에서 2초 동안에 0초에서 2초 동안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2초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속도가 5초에서 8초까지는 속도가 점차 속도가 줄어들어서 마침내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0이 되겠다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였지? 시간과 속도의 기울기와 면적을 구하라고 했지.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변화량.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변화량. X축이 뭐야? 시간의 변화량. Y축은 속도의 변화량. 뭐지? 가속도지. 따라서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민넓이는 뭘까? 민넓이는 곱하면 되겠죠? V 곱하기 시간. 뭐야? 그렇지. 간 거리.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어?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에서 변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민넓이는 이거고 기울기는 가속도다.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초에서 2초 동안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는 얼마일까? 기울기 계산해 보자.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10m/s 속력이 변했어. 가속도는 얼마야? 5m/s 제곱이야. 여기는 해보자. 여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3분의 10m/s 제곱이에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0에서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에서 2지. 몇 초 동안이야?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0이다? 아니지. 0에서 2초까지가 속도 변화량이 10이고 1에서 2초 동안은 1초마다 속도가 5씩 증가하는 거니까 10이 아니고 5가 되겠어. 이거 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0에서
2초 동안이라고 쓰든지 그러면 10 맞아요. 또는 1에서 2초 동안이라고 할 거면은 5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어요. 2번. 자,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크기 뭐야? 가속도. 의 크기는 1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였어? 5. 6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야? 3분의 10. 누가 더 커요? 1초일 때가 더 크죠. 따라서 맞아요. 선생님 0초에서 2초일 때랑 5초일 때 5초부터 8초일 때까지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보다시피 기울기가 일정해요. 기울기가 일정해요. 이 말은 뭐야? 기울기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든지 간에 가속도는 같다. 여기도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2초, 뭐 7초라고 해도 돼요. 디귿, 5초에서 8초 동안에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F는 M 곱하기 A인데 A가 어떻다고 했어? 일정하다고 했었지. 3분의 10으로. 따라서 알짜 힘의 크기도 일정합니다. 감소가 아니고 일정해요. 틀렸어요. 정답은 2번. 13번, 그림과 같이 여기서 공을 가만히 놓았더니 2초일 때 A점을 지나고 3초일 때 B점을 지났대. 거리를 구하래. 이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식을 안 가르쳐 줬어요. 뭘 써야 될까? 선생님이 무조건 쓰라고 하는 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V, T 그래프. AT 그래프도 아니에요. ST 그래프도 아니에요. 무조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무조건 그리세요. 2초일 때 A가 간 거죠. 3초일 때 B가 갔어요. 맨 위에서는 어떻게 했었어? 0초였어. 0초일 때 손을 놨어. 이 상태에서 떨어져요. 뭘 받겠지? 중력을 받겠죠. 중력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지겠어?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겠지. 중력 가속도가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 9.8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말 없으니까 그냥 우리 쉽게 그냥 10이라고 하자.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었지.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쓰면 돼요. 이 기울기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요때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니까 얼마가 나올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적었다시피 10m/s 제곱이에요. 고민할 거 없어요. 따라서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10이니까 2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20이겠지. 3초일 때는 30이겠죠. 고민할 거 없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 잘 못 그리겠다. 선생님 수업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요거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이 부분. 자, 유도가 됐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식 안 외워도 돼. 이렇게 그래프만 그리면 끝이에요. 자, O와 A 사이, 처음과 A 지점 사이 2초일 때까지의 거리 구하래.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뭐 구하면 돼? 면적을 구하면 되죠. 면적, 밑넓이를 구하면 되죠. O와 A 사이. O와 A 사이니까 1초에서 2초 사이지. 0에서 2초 사이지. 요 면적 구하면 되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삼각형. 2 곱하기 2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몇 미터가 나와요? 20m. 따라서 O와 A 사이의 거리는 20m예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뭘 구하면 될까? 여기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넓이에서 20을 빼면 되겠지.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3 곱하기 30, 2분의 1 하면은 45m 빼기 20m. 따라서 얼마가 나온다? 25m. 따라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25m. 0에서 A까지의 거리는 20m.
따라서 계산하면은 답은 몇 정도 나올까? 4번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4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는 가만히 놓고 A와 질량이 같은 물체는 15m 떨어진 곳에서 던져서 속도 V로 던졌더니 3초 후 지면에서 동시에 충돌했대. 지면에서 충돌했대. 그러니까 A는 몇 초 후에 떨어진다는 거야? 몇 초 동안 떨어진다는 거야? 3초.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은 옆으로 던져.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아래로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옆으로는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해. 따라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지. 몇 초 동안 떨어져? 얘도 3초. 옆으로는 등속도 운동으로 가는데 15m 가서 부딪혀요. 몇 초 후에? 3초 동안에. 3초 후에 15m를 가서 A랑 부딪힌대. 그럼 계산할 것도 없이 계산할 것도 없지. 속도가 얼마가 될까? 속도. 굳이 계산하자면은 3초 만에 15m를 가서 부딪힌대.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얼마야? 5m/s죠. 따라서 기억은 맞아요. 던진 높이는 어떻게 될까? B를 던진 높이. 얘도 3초 만에 떨어지고 얘도 3초 만에 떨어지니까 A와 B의 높이는 같죠. 그런데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는 그래프예요.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처음에는 가만히 놨다고 했으니까 수직 방향의 지금 속도를 그리는 거예요. 수직 방향의 속도를 그리는 건데 얘도 가만히 놨고 얘도 수평으로만 던졌으니까 아랫방향의 속도는 얼마로 출발해? 0으로 출발해. 그리고 몇 초 동안 떨어진대? 3초 동안 떨어진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었지.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가 10이었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일정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 거예요.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가속도인데 현재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렇죠? 얼마로 일정하대? 10m/s 제곱. 따라서 기울기가 10이니까 기울기가 10이에요. 잘 보세요. 기울기가 10이야. 그럼 y 값이 얼마일까? 이 정도는 수학 계산할 수 있잖아. 30이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30이죠. 자, 우리는 떨어진 높이가 필요해요. 간 거리, 얘가 떨어진 거리, 내려간 거리가 필요해. 거리, 이동 거리는 뭐로 구한다고 했었지? VT 그래프에서의 넓이라고 했었지. 넓이 구해봅시다. 넓이가 얼마가 나와? 30 곱하기 3,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45m가 나와요. 만약에 B를 수평 방향으로 EV의 속력으로 던져. EV로 던진다는 소리는 얼마야? 10m/s의 속력으로 던진다는 소리지. 10m/s의 속력으로 확 던져. 그럼 몇 초 만에 부딪힐까? 1.5초 만에 부딪히겠지. 1.5초 만에 부딪힌다는 소리는 다 떨어지기도 전에 부딪힌다는 소리지. 지면보다 높은 곳에서 만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따라서 기역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수평으로부터 높이 20m인 곳에서 자유낙하시켰어요. 1초가 지날 때 물체를 h라는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0m의 속력으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순간부터 1초 후에, 이 순간으로부터 1초 후라고 했으니까 A는 몇 초 후에 떨어진다는 거야? 2초 후에 떨어진다는 거지. 1초가 지난 순간에 B를 놨고 B는 그 후에 1초 후에 떨어지고 얘도 1초 후에 B가 출발했고 그 후에 1초 후에 떨어졌으니까 A는 2초 만에 떨어진 거고 B는 몇 초 만에 떨어진 거야? 1초 만에 떨어진 거죠. 동시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뭘 그려야 돼? VT 그래프.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 절대로 하지 마세요. 뭐 그려야 돼? VT 그래프예요. 자, 요거 그리는 게 헷갈린다.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면 선생님 찾아오도록 하세요. 자, A는 그냥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몇 초 동안 떨어진대? 2초 동안. 1초, 2초 동안 떨어진대. 몇 미터 갔어? 20m 떨어졌어. 무슨 힘을 받을까? 중력을 받겠지. 그래서 떨어질 때 무슨 가속도로 떨어질까?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겠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겠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 얼마예요? 10m/s 제곱으로 가속도로 떨어지는 거지. 누가? A가. 10이니까 기울기가 10이니까 Y축의 크기는 20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죠. 20m/s로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란 소리야? 속도가 20m/s란 소리예요. 얼마만큼 떨어졌어? 면적을 계산해 보세요. 면적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와? 20이 나와. 맞네. B를 해볼게요. B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B는 몇 초 후? A가 떨어진 1초 후에 떨어졌어. 그리고 1초 뒤에 도달했어. 얘는 떨어질 때 수직 방향으로 무슨 힘만 받아? 중력 똑같아. 가속도는 뭐야? 중력 가속도. 얼마? 10. 따라서 얘도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얘 기울기랑 똑같아야 돼. 얘도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10m/s예요. B는. 그러니까 1초 동안 요만큼 가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여기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직전에 B의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10이겠죠. 10m/s가 되겠죠. 왜 10m/s가 될까? 기울기가 10이니까. 1분의 10 해서 10이 되니까. 면적은 얼마가 될까? 요게 중요하지. 요 면적은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B가 간 거리, 간 높이, H는 얼마가 되겠다? 5m가 되겠습니다. 몇 초 동안에 이동해? 1초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갈까? 잘 나와 있지? 수평 방향의 속력은 30m/s인데 떨어지기 직전에도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일까? 배웠지? 30m/s야. 등속도로 움직여, 수평 방향으로는. 따라서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간다는 소리야? 30m. 근데 1초 동안에 x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x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30m가 되겠지. 따라서 h 5m, x 30m. 따라서 더하면은 35m가 되겠습니다. 맞았어요? 1번. A가 자유낙하한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1초가 지나는 순간까지의 A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1초가 된 순간까지의 A의 이동거리 구하면 되겠지. 얼마가 나와요? 1초까지 이동했을 때에 얼마만큼 속력이 될까? Y는 얼마가 될까? 10이 돼야 되겠지. 왜 10이야? 기울기가 10이니까. 따라서 면적 구하면 얼마가 나올까? 5m. A도 1초 만에 얼마만큼 떨어져? 5m. B도 1초 동안 얼마만큼 떨어져? 5m. 따라서 H가 5라고 했었지? 5이다. 맞습니다. B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을 운동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속도 운동하겠지.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수레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밀고 있어요. 수레와 I의 질량은 각각 M이에요. 수레와 I의 질량 표시해두면은 훨씬 더 편해요. 영희는 철수는 2예요. 2, M, 2, M. 자, 그때에 가에서 수레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뭐지? 가속도지. 가속도의 크기는 A였대요. 가에서는. 계산해볼까? 자, 얼마의 힘으로 밀었대? F의 힘으로 밀었대. 질량이 얼마예요? 얼마의 질량을 밀었어? 철수만 밀었지. 얼마의 힘으로 밀었어? 얼마의 질량을 밀었어? 4m의 질량을 밀었어.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래? A래. 그냥 대입만 하니까 나오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얼마의 힘으로 밀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각각이에요. 철수와 영희가 각각 F로 밀었어. 그러니까 몇 F로 민 거야? 2F로 밀었어.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이 2m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
여기 나온 값처럼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4A가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한 질량이 m인 물체에 나란한 힘을 10N을 줬어. 10N을 줬어요. 10N을. 모든 마찰은 무시해요. 10N을 줬어. 힘은 10N. 질량은 그냥 m. 가속도는 뭘까? 나는 이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 아예 나번에 나왔네. 시간당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하대? 5래. 5m/s 제곱으로 일정하대. 그럼 F는 MA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정답은 3번. 자, A는 가만히 놓은 추가 최하점 B를 지날 때. B를 지나서 왕복을 해요. 그리고 왕복하는 운동, 바이킹이죠. 기구를 나타낸 거예요. 어디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를까? B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죠. B에서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A랑 C에서는 잠시 정지하죠. 따라서 여기는 속도가 거의 없어요. 자, A에서 B로 갈 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해.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 추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고 싶대. 운동량 구하는 방법 알고 있지. 뭐야? MVP, 아싸 MVP. 따라서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증가해. 그 말은 운동량도 증가한다는 소리지. 맞아요. C에서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절대 아니죠. 중력도 있을 거고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있을 거고. 따라서 힘은 있어요. 선생님 속도가 0이잖아요. 속도가 0이지 가속도가 0이지 않아요. 속도는 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가죠. 속도의 변화량은 있어요. 따라서 알짜 힘은 0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놀이기구가 운동하는 동안 놀이기구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내려올 때 증가한다. 말도 안 되지. 중력은 뭐야? mg. 질량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증가하면 말도 안 되지. 질량이 증가한다는 소리지. 아니죠. 똑같아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일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나타냈어요. 운동량의 크기를 해봅시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 고민할 거 없이 MVP, 아싸 MVP 계산해 보세요. 고민할 거 없이. 정답은 몇 번? 4번. 자, 20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3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대. 운동량 구해볼까? MVP. 따라서 운동량은 6kg m/s. 이고 질량이 m인 물체 B가 속력 4로 하고 있대. 운동량의 크기는 B가 2배래. 그러니까 얘 운동량이 얼마란 소리야? 12라는 소리죠. kg m/s. 그렇다면 질량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 MVP니까 3kg이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운동량 B. 정답은 따라서 4번이죠. 자, 21번. 그림은 A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운동하다가 충돌했어요. 한 덩어리가 됐다는 소리지. 자, A와 B가 부딪히면서 서로 힘을 나눴을 거예요. A가 B를 미는 힘이 있겠죠. 충돌하면서 꽝 하고 부딪히면서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예요. A가 B를 밀어요. 반작용도 있겠죠. B가 A를 밀어요. 서로 힘은 같아요. 방향만 반대예요.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작용점만 서로한테 있죠. 그래서 더할 수는 없어요.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이 있어요. 자, 충돌 전후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죠? 자, 중요한 거는 부딪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예를 들어서 B에 부딪힐 때 1초 동안 부딪혔어. 그럼 B도 A랑 부딪힐 때 몇 초 동안 부딪히는 거야? 1초 동안 부딪히지. 왜? A와 B끼리 부딪히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B에 부딪히는 시간이 1초 동안 부딪혔어. 근데 B가 A에 부딪히는 시간이 10초 동안 부딪혔어. 말이 돼? 안 되지. A가 B에 부딪히는 시간이랑 B가 A에 부딪히는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힘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네. 걸리는 부딪히는 시간. 느낌 오기 시작하지? 봅시다. 디귿부터 볼게요. 충돌 과정에서 A와 B가 받은 충격량 구하는 공식이 뭐야? I. 어떻게 구해야 돼? FT 아일랜드. 뭐야?
충돌하는 힘과 충돌하는 시간이 충격량이래. 근데 뭐야? 힘도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고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아.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똑같다. 충격량이 뭐라고 그랬어? 운동량을 변화시킬 때 운동량이 처음에 2였는데 나중 운동량이 5가 됐어. 얼마만큼 충격량을 더해준 거야? 3만큼 더해줬어. 배웠지? 무슨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똑같다는 말이야? 충격량이랑 똑같다는 소리지.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는 크기가 서로 같다. 맞죠? 충격량이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같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